여러분,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면 어떤 것이 바뀔까요? 금기쁨이 여러분을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에 초대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케빈 워시를 그냥 트럼프가 밀고 있는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정도로만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진짜 중요성은 금리를 몇 번 내릴 사람이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연준이라는 기관의 작동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후보라는 점입니다. 시장과 소통하는 방식, 물가를 읽는 방식, 연준이 자산을 들고 있는 방식, 그리고 미국 금리와 달러를 시장이 해석하는 구조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인물 분석이 아니라 미국 경제의 프레임이 바뀔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미국에서 끝나지 않고 아시아를 거쳐 한국 시장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케빈 워시가 왜 이런 평가를 받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전형적인 학자형 연준 인사가 아닙니다. 연준 이사를 지냈고 금융위기 시기를 직접 겪었고 이후에는 후보 연구소와 스탠퍼드, 투자업계와 기업 이사회까지 경험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론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정책과 시장과 기업의 현실을 모두 본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워시를 보면 한쪽으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은행 사람 같기도 하고 월가 사람 같기도 하고 정치 감각이 있는 권력형 인물 같기도 합니다. 바로 그 복합성이 워시를 위험하면서도 강한 후보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보다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무엇이 바뀌느냐입니다. 제가 보기엔 크게 4가지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준의 말투입니다. 두 번째는 연준이 물가를 보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연준의 자산 운용 철학입니다. 네 번째는 시장이 연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첫 번째로 바뀌는 건 연준의 말투입니다. 지금의 연준은 시장에 굉장히 친절한 중앙은행입니다. 점도표를 내고 기자회견을 하고 연준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공개 발언을 하면서 시장은 힌트를 조각조각 모읍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채권시장도 연준이 어느 정도 뭘 할지 예상할 수 있는 구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케빈 워시는 이런 구조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는 연준이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자주 시장을 안내해왔다고 보는 쪽에 가깝습니다. 만약 워시가 의장이 되면 연준은 지금보다 덜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덜 설명하고 덜 예고하고 덜 힌트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은 정보보다도 예측 가능성을 먹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덜 친절해지면 시장은 같은 금리 수준에서도 훨씬 더 불안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뀌는 건 물가를 보는 방식입니다. 지금 시장은 보통 CPI, PCE, 근원물가 이런 숫자를 중심으로 연준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워시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의 진짜 흐름을 제대로 못 잡을 수 있다고 보는 인물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움직이는 출발점은 결국 물가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워시가 기존보다 더 넓고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기존 물가를 해석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같은 물가 숫자를 보고도 연준의 반응을 예전처럼 단순하게 예상할 수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숫자는 같아 보여도 연준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를 섣불리 키우기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로 바뀌는 건 연준의 자산 운용 철학입니다. 워시는 연준이 너무 큰 대차대조표를 오래 끌고 온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으로 읽힙니다. 이 말은 단순히 채권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연준이 시장에 얼마나 깊게 개입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연준의 자산이 크다는 건 그만큼 시장 가격 형성에 중앙은행이 깊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 자산을 줄이겠다는 건 시장에 더 많은 부담과 더 많은 자율성을 동시에 돌려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좋게 보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나쁘게 보면 시장을 더 차갑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워시 체제의 연준은 단순히 금리만 보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시장의 안전장치를 조금씩 걷어들이는 중앙은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바뀌는 건 시장이 연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월가는 연준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워시가 들어오면 이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준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어느 숫자에 더 민감한지, 얼마나 빨리 움직일지 시장이 예전보다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시장 변동성의 문제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달러, 나스닥, 신흥국 통화, 원자재, 전부 연준의 해석 방식 변화에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워시는 금리 자체를 바꾸는 사람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크게는 시장의 긴장 수준을 바꾸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트럼프와의 관계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출발은 가깝지만 운영은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밀었다는 점만 보면 친트럼프 인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결국 자기 말을 잘 듣는 연준 의장을 세우려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케빈 워시가 실제로 연준 의장이 된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정치가 아니라 물가입니다. 지금 미국은 금리를 함부로 내렸다가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성장과 시장 부양을 원할 가능성이 크고 워시는 연준 신뢰와 물가 제어를 더 우선할 수 있습니다. 즉 임명은 트럼프가 했지만 운영은 오히려 트럼프에게도 불편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장은 보통 트럼프의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완화적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워시는 단순한 비둘기파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는 연준이 너무 쉽게 물러서거나 너무 쉽게 시장 기대에 끌려가거나 너무 쉽게 인플레이션을 낙관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워시 체제가 시작되면 처음 시장이 기대했던 것과 실제 정책 방향이 어긋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은 한 번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틀렸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가장 무서운 변동성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미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생길까요?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워시가 연준의 신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미국 경제에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가를 더 엄격하게 보고 연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에 과도한 힌트를 주지 않음으로써 중앙은행이 본래 해야 할 역할로 돌아간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불편해도 장기적으로는 더 단단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완화로 다시 실수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연준이 덜 친절해지고 덜 예측 가능해지면 시장 변동성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금리도 불안정해질 수 있고 주식시장도 연준 발언 하나하나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 판단 기준까지 바뀌면 시장은 지금까지의 공식 자체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 입장에선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다시 말해 워시가 연준을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차갑고 더 불안한 연준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신뢰 회복과 금융시장 긴장이라는 두 얼굴이 함께 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아시아를 봐야 합니다. 아시아는 미국 연준이 매파적으로 해석될 때 가장 먼저 긴장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달러와 자금 흐름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워시 체제의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고 시장과의 소통도 줄이고 물가 기준도 더 엄격하게 운용한다면 아시아는 두 가지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달러 강세 압력이고 다른 하나는 자금 이동의 불안정성입니다. 미국이 더 매력적인 금리와 더 높은 안전자산 수익률을 제공하면 아시아 자금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외채 부담이 있거나 환율에 취약한 국가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아시아 전체로 보면 워시는 성장보다는 방어를 먼저 생각하게 만드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더 직접적입니다. 한국이 받는 영향은 크게 환율, 금리, 증시, 업종 차별화 네 가지입니다. 먼저 환율입니다. 워시 체제가 매파적으로 읽히면 달러 강세 압력이 높아질 수 있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위로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한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 부담이 커지고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압박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둘째는 금리입니다. 미국이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하면
한국은행도 독자적으로 빠르게 금리를 내리기 부담스러워집니다. 즉 한국의 경기 대응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는 증시입니다. 외국인 자금은 미국 금리와 달러 방향에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워시 체제가 시장에 긴장감을 주면 한국 증시는 지수 전체보다도 수급의 선별성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 종목이나 오르는 장이 아니라 실적과 환율과 밸류에이션에 따라 훨씬 더 차별화된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업종 차별화입니다. 원화 약세는 반도체, 자동차, 일부 수출 대형주에는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수주, 성장주, 고밸류 종목, 장기 할인율에 민감한 업종은 압박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시 체제가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단순히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지수보다 종목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장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한국에 미치는 장점과 단점을 더 분명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장점은 원화 약세가 수출 대형주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달러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환율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놓치지 않고 정책 신뢰를 회복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한국도 대외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훨씬 즉각적입니다. 환율 부담, 수입 물가 부담, 한국은행의 정책 제약, 외국인 수급 불안,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압박이 동시에 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수출 대형주 일부에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한국 시장 전체로 보면 더 냉정하고 더 까다로운 장세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케빈 워시라는 사람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워시는 금리를 한두 번 조정할 사람이 아니라 연준이라는 기관의 태도를 바꾸려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곧 시장이 앞으로 연준을 읽는 방식 자체를 다시 배워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단순히 트럼프의 사람, 매파, 월가 출신 이런 한 단어로 정리하면 부족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케빈 워시는 연준을 더 강한 기관으로 만들 수도 있고 더 불친절한 기관으로 만들 수도 있는 후보입니다. 문제는 그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시장이 진짜 봐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케빈 워시가 금리를 내릴까 올릴까가 아닙니다. 케빈 워시가 연준의 신뢰를 높이면서도 시장 충격을 관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연준의 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미국과 아시아와 한국 시장에 더 큰 변동성을 만들까?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케빈 워시는 단순한 인물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의 달러와 금리와 한국 시장의 질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변수입니다.